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중기에 박막돌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던 막돌이는 그저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행복하길 바라는 효자였지요. 한편으로는 관직을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들을 밝게 바라보며 웃는 어머니만 보면 딴 마음을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 생신이 다가옵니다. 막돌이는 시장에 들러서 생선 하나를 구입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묘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묵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묘지에는 바로 막돌이의 아버지가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꿈에 계속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효자 막돌이라며 칭찬했지만 요즘에는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아, 인생은 새옹지 말한다. 꼭 기억하거라. 막돌이는 그때부터 아버지 묘지에 자주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지요. 묘지에라도 가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했지만 묘지가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묵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는 생선이 젖을까 잽싸게 고을까지 뛰어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묘지를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가 놀라서 주춤하는 사이에 이슬비는 점차 굵은 빗방울로 변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여인은 추위에 몸을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이보시오 낭자. 누구신데 이렇게 쓰러져 계시오. 막돌이는 하는 수 없이 여인을 업고 고을로 뛰어갔습니다. 먼저 의원에게 데려가 병세부터 지켜보기로 하였지요. 아이고, 우리 막돌이 총각이 아닌가? 막돌이가 여인을 다 업고 오고 말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막돌이가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매일 홀어머니 생각에 나무만 하러 다니는 총각이니 고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의원 어르신도 참. 아무튼 이 처자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나한테 맡겨두고 어서 가게. 어머니가 기다리시겠네? 막돌이는 바로 생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 생신이 있으니 미리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오늘도 나무를 하러 밖으로 나온 막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묘지에서 쓰러졌던 여인이 막돌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고 서 있기만 하였지요. 의원님에게 여쭤보고 왔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 막돌 총각이라고 집의 위치를 알려주셔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막돌이는 정신을 차리고 여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 정신 좀 봐. 몸은 좀 어떠십니까?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업어서 왔습니다. 의원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막돌이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막돌이가 깜빡하고 잊은 주먹밥을 들고 나오고 계셨지요. 아이고 막돌아, 이 처자는 누구냐? 여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막돌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큰 절부터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당황하셨다가 사정을 듣고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지요. 아이고 우리 막돌이가 사람을 다 구하다니.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어머니는 효자 막돌이가 대견했지만 저렇게 어머니만 챙기다 장가도 못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한 색시가 제 발로 찾아오니 괜히 기분이 좋은 것이었지요. 저의 이름은 김연지라고 합니다. 연지라고 불러주십시오. 막돌 총각이 저희 목숨을 구했으니 제가 빚을 졌습니다. 제가 몸종이 돼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대답을 듣지 않고 바로 연지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사실상 막돌이의 배필로 받아들이려는 것이었지요. 막돌이와 연지는 그날 밤에 간단히 술상을 차리고 조촐히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효자 막돌이를 잘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지요. 비록 홀례복 없는 혼인식이었으나 막돌이나 연지는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지는 막돌이와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돌이가 나무를 하고 돌아오면 연지가 밝은 미소로 나와 마중하였지요. 막돌이는 그제야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막돌이가 오면 늘 웃어주며 받아주는 어머니셨는데 언제부턴가 얼굴에 그늘이 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머니?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아니다, 막돌아. 몸은 우리 아들이 더 안 좋겠지. 매일 어머니하고 마누라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이 많지 않니? 막돌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늘 고마웠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하고 잘 지내시죠? 서방님이야말로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막돌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돌이가 나무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지붕 위에서 시끄럽게 새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돌이는 깜짝 놀라서 귀를 막고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붕 위에 웬 까마귀가 시끄럽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가 이상해서 멍하고 쳐다보는데 까마귀와 눈이 잠깐 마주쳤지요. 까마귀는 그렇게 시끄럽게 울더니 사라졌습니다. 불길하게 웬 까마귀람. 오늘은 좀 일찍 돌아가야겠네. 막돌이가 나무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뭔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돌이는 이상해서 지게를 내리고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나무에서 기분 나쁜 진액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어서 어머니에게 돌아가자. 그렇게 막돌이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집안에서 웬 곡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는 지게를 떨어뜨리고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막돌이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막돌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곁에는 연지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시고 막돌이는 한동안 충격을 받아 나무를 할 힘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런 막돌이가 가여워서 먹을 것과 돈까지 빌려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돈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막돌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방에서 꿈쩍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연지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방에만 앉아 있으면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나무라도 하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막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로를 해줄 것만 같았던 연지가 불같이 화를 내다니. 연지의 얼굴도 표독스럽게 변하는 것 같았지요. 막돌이는 연지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지만 생각해보니 연지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돈이나 쌀이 나올 리가 없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오늘부터 다시 기운을 내서 나무를 하러 간다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그러시든가 말든가. 연지는 그렇게 매섭게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는 너무 놀라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부드러웠던 연지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막돌이는 그렇게 힘을 내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또 기운이 빠졌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연지 때문에라도 힘을 내야 했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막돌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돌이와 가끔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나무꾼이었지요. 이복의 막돌이. 이제야 기운을 좀 내시는구먼. 그래 고맙네. 자네와 우리 동네 사람들 덕분이야. 다시 힘을 내야지. 그래.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다고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아무튼 정신 바짝 차리고 자네 부인 간수도 좀 잘하라고. 막돌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부인 간수를 잘하라니. 이복에 말이 좀 심하구먼.
남의 귀한 부인에게 그게 무슨 망발인가? 아이고, 이거 미안하네. 내가 말이 좀 심했구먼. 그래도 자네 부인은 좀 심했어. 그렇지 않은가? 막돌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부인이 심하다니. 그러자 나무꾼은 오히려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자네 몰랐단 말인가? 자네 부인 말이야. 자네가 나무를 하러 가면 시어머니하고 어찌나 싸우는지 말이야. 아니지. 싸우는 게 아니라 자네 부인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게 더 맞겠지. 자네 어머니가 어찌나 안타깝게 보이는지 말이야. 막돌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연지가 싸웠다는 말은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연지도 그렇고 그런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으니까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겐가? 더 자세히 좀 말해보게. 알고 보니 연지는 막돌이가 없는 사이에 어머니에게 온갖 몹쓸 짓을 벌였습니다. 어머니 수발을 하는 것이 지겨워진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막돌이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과 저와의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지요. 서방님이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게다가 저를 받아주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니는 막돌이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어떻게든 연지를 설득해서 막돌이와 잘 살도록 도와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연지의 만행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연지의 폐륜의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막돌이는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물어보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집으로 돌아오니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막돌이는 없어진 것이 없는지 급하게 살펴보았지요. 막돌이에게 유일하게 남은 돈 그리고 어머니에게 선물로 줬던 비녀마저 사라졌습니다. 연지가 돈과 비녀까지 훔쳐서 도망을 친 것이었지요. 막돌이는 그대로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믿었던 연지마저 도망을 쳤으니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나무를 하러 가고 돈을 모으면서 살아보았지만 활기찼던 막돌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막돌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묘지 앞에서 묵념을 하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를 차마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꿈에 계속 나왔지요.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이유도 아버지가 나오는 꿈 덕분이었습니다. 막돌아, 인생은 새옹지 말한다. 꼭 기억하거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가 두리번거리는 사이에 숲속은 어느새 설원으로 변했습니다. 사박사박 막돌이가 한 걸음으로 나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 멀리 쓰러진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는 주저하지 않고 얼른 뛰어갔지요. 막돌이 눈앞에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비군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쓰러져 있었는지 온몸이 눈으로 쌓여 가고 있었습니다. 비군이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기절하지는 않고 추위에 몸을 떠는 것이었지요. 여승께서 어인일로 여기 계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비군이는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막돌이는 비군이의 발목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발목을 다치셨구려. 어서 제 등에 업으시지요. 그런데 그때 막돌이는 갑자기 주춤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돈과 비녀까지 훔쳐서 달아난 연지가 생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연지도 아버지 묘지 근처에서 구했다가 그런 고초를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장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여운 비구니가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연지는 연지고 지금은 여승의 목숨이 위태롭다. 정신 차려라 막돌아. 막돌이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비구니를 업어서 산을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의원에게 약재를 받은 막돌이는 정성스럽게 비구니를 치료하였습니다. 발목의 상처는 괜찮아지고 있었지만 워낙 추운 날씨에다 몸도 가련해서 심한 곧불까지 온 것이었지요. 방에 누운 비구니는 계속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막돌이는 일주일을 약재를 다려가면서 비구니를 간호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비구니가 점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비구니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막돌이에게 애써 미소를 지었지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주께서는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막돌이는 비구니의 차분하고 겸손한 말투에 추웠던 몸이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여승의 미소에서도 밝은 빛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사연을 들은 비구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정말 안 되셨습니다. 시주께 빚을 졌으니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못 봤다면 여승 목숨이 정말 위태로웠을 겁니다. 시주께서 말씀하신 부인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신 겁니까? 막돌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돈과 비녀까지 훔치고 달아난 연지. 다시 연지가 아른거리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웠지요. 그런 고초를 겪으셨는데도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보잘것없는 여승은 그냥 지나치셔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막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에 무슨 고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도 부인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막돌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목숨을 빼앗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니까요. 저 어머니에게 한 짓만 생각하면 가슴을 때릴 정도로 분노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아마 구할 것입니다. 사람 목숨은 재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비구니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막돌이는 연지가 다시 떠오르니 몸이 다 떨고 있었지요. 다음 날 비구니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덕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갑니다. 시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종이를 많이 모아두십시오. 언젠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벼락을 맞은 나무는 무슨 수단을 쓰든 빨리 치우십시오. 시주께서는 나무를 많이 하셨으니 분명히 해내실 겁니다. 그리고 산짐승과 사람 냄새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역시 시주께서는 나무를 하러 숲으로 매일 가셨으니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시주께서는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비구니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막돌이는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니가 한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종이를 많이 모아두라니. 벼락을 맞은 나무를 꼭 치우라고? 게다가 산짐승과 사람 냄새 차이를 익히라니. 막돌이는 한참 생각하다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과연 생길까? 여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꼭 그리 됐으면 좋겠네. 막돌이는 여승이 떠난 곳으로 고개를 숙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돌이는 나무를 하러 가는 대신에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구니가 말한 것처럼 종이를 구하려는 것이었지요. 종이 장사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유랑하는 종이 장사꾼을 겨우 만나면서 많이 구할 수 있었지요. 종이 장사꾼은 나무꾼이 왜 종이가 필요하냐면서 껄껄하고 웃었습니다. 막돌이도 여전히 비구니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요. 그렇게 막돌이가 구한 종이는 방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대체 이 많은 종이들을 어디다 쓴단 말인가? 내가 그렇다고 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던 어느 날, 한양까지 전국을 다니며 종이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조정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 장사꾼이 주막에 들러 술에 얼큰하게 취한 것이었습니다. 종이는 늘 곁에 두곤 했지만 이번에는 술에 많이 취해서 마루에 잠시 놓아두었지요. 다음 날 깨어나 보니 종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장사꾼은 바로 관아에 신고하였지요. 현감 박 씨는 장사꾼을 불러서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종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팔려버렸겠지. 도둑을 잡으려면 서둘러야겠구먼. 현감이 지시한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소나무 하나를 베어오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현감 박 씨는 그 고을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졌지요. 사건들을 척척 해결하니 신망이 높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이 도둑을 잡기 위해 소나무를 베어오라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할까? 소나무를 베어오라는 지시는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관아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니 관아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도 나도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지 말들이 많았지요. 그러자 현감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관아가 도깨비 시장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이냐? 어찌 이리 시끄럽단 말이냐? 자네들이 이 현감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 사람들은 단숨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들 종이 한 다발씩 가져와서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바치거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본관이 밤을 새서라도 지켜볼 것이야. 그러자 사람들은 불이 나게 집에 있는 종이들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현감이 시킨 대로 정성스럽게 이름을 써서 바쳤지요. 그런데 그 중에 친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돌이었지요. 박막돌, 이리 나오거라. 현감이 부르자 막돌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네 이 종이들 어디서 났는가? 막돌이는 전국을 유랑하는 종이 장사꾼을 기억했습니다. 종이를 구할 곳이 없었는데 마침 나타나서 비싼 값에 팔고 싶다고 했지요. 막돌이는 종이를 구하면서도 좀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종이들을 가져왔는지 의아한 것이었지요. 그냥 장사꾼이겠거니 했는데 듣고 있던 현감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종이의 출처를 알게 됐구먼. 도둑을 맞은 장사꾼이 바로 막돌이의 종이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도둑 맞은 그 종이들이었지요. 막돌이는 종이 장사꾼의 인상착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감은 바로 포졸들을 데리고 장사꾼을 추적했습니다. 그렇게 막돌이 덕분에 도둑을 잡을 수 있었지요. 자네가 없었다면 도둑 잡기는 글렀을 것이야.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그놈이 배를 타고 떠났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종이들을 구한 겐가? 막돌이는 머리를 극적이면서 희희하고 웃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종이를 많이 구하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인가? 비구니가 그런 소리를 했다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막돌이는 좋은 핑계를 하나 댔습니다. 제가 매일 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종이를 많이 모아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연유는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참. 자네가 참 효심이 지극한가 보네. 그러니 아버님이 꿈에서도 나와서 그런 덕담을 하시지. 현감 박 씨는 막돌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꾼답지 않게 총기가 있었지요. 게다가 홀어머니를 혼자 모셨다는 점에 감격하였습니다. 현감 박 씨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를 모신 경험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막돌이를 내심 존경하고 있었지요. 자네 관노로 들어올 생각 없나? 비록 노비로 들어오지만 현감의 보좌를 맡을 터이니 나무꾼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야 영광입니다, 나리. 그렇게 막돌이는 관노가 됐습니다. 평생 나무꾼을 하다 보니 수렵 생활에 익숙하였지요. 현감이 식솔들과 함께 사냥을 갈 때면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돌이가 지혜를 발휘해서 산속 약초와 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막돌이의 나무를 다루는 솜씨 덕분에 진전이 빨랐습니다. 막돌이는 그렇게 현감의 식솔들과도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막돌이 저 친구 참 쓸모가 있구먼. 마음 같아서는 전하에게 소개도 드리고 싶구먼 그래. 임금은 선비 복장으로 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왕이 누워있는 왕릉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임금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선왕은 신하들에 의해 폐위를 당했습니다. 영의정을 통틀어서 신하들의 힘이 너무 센 탓이었지요. 선왕은 영의정의 인맥을 끊으려다 들통이 나서 당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선왕의 절박한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왕릉을 거쳐 궐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땅이 다 흔들릴 정도로 벼락이 세게 내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무 하나가 벼락에 그대로 맞으면서 쫙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나무는 그대로 집 한 채가 무너지는 것처럼 기괴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나무가 쓰러진 곳이 바로 임금이 궐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지름길로 가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는 길을 지나쳐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선왕을 폐위한 작자들에게 들킬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때
누군가 급하게 오더니 쓰러진 소나무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게 꽤 숙달된 모습입니다. 임금은 지금 지켜보는 광경이 사실인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어느새 쓰러진 소나무가 조각이 나서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쓰러진 소나무가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대체 저 장정은 누구란 말인가? 짐이 꼭 알아야겠구나. 쓰러진 소나무를 순식간에 치운 사람은 바로 막돌이었습니다. 예전에 스님이 이런 말을 하였지요. 벼락을 맞은 나무는 무슨 수단을 쓰든 빨리 치우십시오. 시주께서는 나무를 많이 하셨으니 분명히 해내실 겁니다. 막돌이는 연유는 알 수 없었지만 소나무를 치우고 나니 꽤 보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승께서 하신 말씀이니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야. 그러니 빨리 치우라고 한 게지. 다음 날 아침, 막돌이는 오늘도 열심히 현감을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현감이 막돌이에게 농담을 하면서 웃고 있는데 누군가 현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현감은 이상할 정도로 바짝 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현감나리. 대체 누구길래 그러십니까? 전하의 호위 무관일세. 별군직 행수. 막돌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꽤 바쁘신 분일 텐데 어찌 현감나리를 보러 온 겁니까? 현감나리 혹시 뭘 잘못하셨습니까? 예끼 이 사람아. 지금 농을 할 때가 아니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바로 자네를 만나러 온 게야. 막돌이는 바로 걸로 불려갔습니다. 평생 나무꾼으로만 살 것 같았던 막돌이가 임금 앞에 선 것이었지요. 막돌이라고 하였는가? 일전에 벼락 맞은 나무를 치운 일이 있었지. 그렇사옵니다, 전하. 어째서 그 소나무를 치웠는지 그 연유를 좀 알고 싶어서 불렀느니라. 짐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막돌이는 난처했습니다. 비군이 얘기를 하면 또 믿기 힘드니까요. 그러니 또 생각나는 사람. 바로 아버지였지요. 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 벼락 맞은 나무는 꼭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로 가야 할 테니? 그러자 임금이 몸을 움찔하는 것이었습니다. 막돌이가 말하는 그 길이란 바로 임금이 늘 향하던 지름길로 들렸으니까요. 허허, 그거 참.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나. 막돌이 자네 덕분에 큰 은혜를 입었네. 그렇게 큰 소나무를 치우려면 많은 노동이 필요할 터. 누구도 쉽게 나서지 않을 때 자네가 애를 많이 썼구먼. 과분하십니다, 전하. 저는 그저 나무꾼에 불과합니다. 듣기로는 관노로 있다고 하던데. 현감도 자네를 많이 믿고 있다고 하더군. 마음 같아서는 자네에게 관직도 주고 싶다고 말이야. 임금은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막돌이는 임금의 웃음 덕분에 가슴에 있던 응어리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막돌이는 내수사 소속의 아문이 됐습니다. 내수사는 왕실 재정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하였습니다. 궁중에서 쓰는 쌀과 배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지요. 막돌이가 그런 내수사의 벼슬아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종문서는 바로 소각이 되었지요. 막돌이는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믿기 힘든 표정이었지요. 유일하게 막돌이를 크게 칭찬하고 축하한 사람은 현감 박씨였습니다. 난 자네가 크게 될 것이라고 믿었네. 자네와 같이 심성이 좋은 친구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그렇고 말고. 현감나리 말씀 들었습니다. 저에게 관직을 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네의 공인계지. 나의 공이 아닐세. 그러니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게. 그렇게 막돌이는 내수사의 벼슬아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현장에서는 빠질 수가 없었지요. 지나는 길에 식솔들에게 조언하는 시간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압박에 머리를 식힐 겸 집 짓는 현장을 찾은 것이었지요. 내수사의 벼슬아치가 된 막돌이가 현장을 오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자네는 나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막돌이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국사 일에 지친 임금이 덕담을 듣고 싶은가 했지요.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뿌리가 깊으면 꺾이지 않사옵니다. 전하께서 뿌리처럼 백성을 품으신다면 그 어떤 풍파도 견뎌내실 것이옵니다. 임금은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말 듣고 가네. 막돌이의 말은 아주 사소로웠지만 임금에게는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선왕도 그렇지만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하지 못해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닐까. 임금은 막돌이의 말을 계속 되뇌어 보았습니다. 사실 막돌이가 집 짓는 현장과 함께 숲을 찾고 오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산짐승과 사람의 냄새를 구분하기 위함이었지요. 비구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짐승과 사람 냄새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십시오. 역시 시주께서는 나무를 하러 숲으로 매일 가셨으니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시주께서는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구니가 말한 대로 막돌이는 금세 냄새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숲을 다니다 보면 산짐승이 돌아다니는지 금세 알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니 몇 리 내에 사람과 짐승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을 둘러싼 반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반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말을 듣지 않는 임금을 갈아치우려는 수작이었지요. 선왕에 이어 이번에도 영의정이 직접 앞장섰습니다. 영의정의 작전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임금을 호위하는 금군 일부가 궐 밖으로 나간 사이에 습격하려는 것이었지요. 영의정은 미리 내금위와 겸사복과 내통을 하고 계획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임금을 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궐 밖으로 나갔던 금군이 우르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영의정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영의정이 주도한 군대는 순식간에 금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내금위와 겸사복도 영의정의 계획과 달리 금군과 합류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막돌이가 궐 주변의 숲을 다니면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렇게 많던 산짐승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의 냄새는 사라지고 진한 인간의 땀 냄새가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다면 이건 분명히 영모일세. 영모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네. 지금 영의정을 포함한 일부 대신들이 전하를 패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 얼른 전하에게 알려야 하네. 막돌이는 현감 박씨의 뜻대로 궐에 알렸습니다. 임금은 바로 호위 무사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도 허약했던 임금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막돌이의 경고가 사실이라면 영의정 무리들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였지요. 영의정의 계획은 그렇게 한꺼풀씩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금군 일부를 일부러 궐 밖으로 내보내고 영의정의 군대들이 들어올 때 몰래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영의정은 영모를 꾸민 죄로 차명을 당했습니다. 영의정을 따랐던 신하들도 유배를 당하거나 차명을 당했지요. 임금은 드디어 선왕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선왕이 아들만은 살리기 위해 모욕적인 거래까지 하였으니까요. 자네 덕분에 이 가슴 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모두 사라졌다네. 먼지처럼 말이야.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막돌이는 그날 이후로 현감이 됐습니다. 바로 박씨를 이어서 현감이 된 것이지요. 주변에서는 반대가 심했지만 현감이 되도록 밀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박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막돌이가 현감이 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주 낯이 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연지였습니다. 돈과 어머니의 비녀까지 훔치고 달아난 연지였지요. 서방님, 현감이 됐다는 소식에 이렇게 불이 나게 찾아왔습니다. 평생 나무만 하시던 서방님이 어떻게 현감이 되신 겁니까? 막돌이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연지의 뻔뻔함에 어안이 벙벙한 것이었지요. 어머니 비녀는 어디 있소? 설마 팔아치운 것은 아니겠지요? 연지는 다행히 어머니 비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돈도 없고 쌀도 없어서 정말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갈 곳도 없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막돌이는 연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일은 용서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꿈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돌아, 인생은 새옹지 말한다. 꼭 기억하거라. 막돌이는 처음으로 포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지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따스한 미소를 짓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지야.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니? 농사지을 땅을 조금 떼어줄 터이니 열심히 살아봐. 연지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서방님? 막돌이는 사실 이미 혼인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감 박 씨의 딸이었지요. 박 씨의 딸은 평소에 막돌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신 효심 깊은 사내, 그런 사내가 관노에서 내수사의 아문으로 승진하고 이제는 현감이 되어 고을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막돌이는 현감 박 씨의 딸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였지요. 좋은 일에는 마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많고 탈도 많이 있습니다. 막돌이가 빨리 좌절하고 쓰러졌다면 비구니를 만나지도 못했겠지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논어의 말씀 잊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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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